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요즘같이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고 실제 문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보게 돼요. 이 투자를 할 때 금이 가진 성격을 좀 더 잘 아시면은 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좀 걸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투자 자산과 이 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투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하시면 이자가 나오죠. 그리고 주식을 사면 물론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하지만 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면 여러분 월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금은 이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투자하실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 시세 차익에서 이익을 얻으셔야 이걸 투자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금 100돈을 투자하면 한 돈씩 매월 이자로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 사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낸 건 아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 가까운 저희 지인도 그런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것도 참 후회가 되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이 대가들이 금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다른데요. 워렌 버핏은 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투자를 선호하지 않고요. 그 자체에 산출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원자재가 좋아 보이면 그 원자재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 달리오는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일부분 금을 넣어 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 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금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런 사안들을 이 대가들의 방법을 참고할 만하죠. 일부 기금속을 오래 해온 그런 금은방 사장님들, 사업자들에게 금에 투자했을 때 금과 관련된 이자가 생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주식의 어떤 종목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인 추세와 상관없이 다른 수익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당연히 그 기대를 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금은 이 단일 자산으로서 너무 또 무거운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돈 풀기로 인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최대의 인플레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금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10년간 금 시세 차트인데 2010년, 2011년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에 걸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최근 이제 몇 달간 인플레 상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으로 한 두 달 동안 오른 게 결국에 한 1800달러에서 1900달러 중반까지 10%가 안 되는 금액이 올랐어요. 이렇게 커다란 이슈가 터져도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금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의심을 해볼 만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 데이트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좀 랠리가 이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오른 이런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 또 이때쯤 이후로 또 10년간은 하락과 마이너스인 상황을 오랫동안 거쳐야 하는 정말 무거운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으르렁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변 금은방 사장님들 금값이 오른다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글로벌 금 시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가끔 좀 오를 때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예물 시즌이 되고 그래서 금이나 다이아 수요가 우리가 많아질 거니까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전 세계 사용량에서 대한민국 사용량 1%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뭐 예물 시즌이 와봐야 실제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 이러는 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사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금의 투자로 인해서 정말 뭐 200억대 이런 피해도 나게 되고 또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 금은방을 신뢰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작은 소도시에서는 매달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나도 하면서 서로 투자를 권하기도 하고 서로 해보자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덩어리가 커져서 정말 금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내용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도 이 금은방 주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투자금들만 챙겨서 잠적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사태를 빨리 해결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금강 사기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사기였지만 금 자체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거기에서 이익이 나온다.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걸러 들으셔야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도 금 투자에 좋은 점이라도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금은 원하는 금액만큼 실시간으로 또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은 이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물가가 하락하면 돈을 풀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결국 금을 또 찾게 되니까 그런 어떤 단일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아직은 잃지 않았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어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